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출발 기금이 뭔가요? 그렇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채무조정 프로그램 뭐지? 자, 감이 안 오실 텐데 언론에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소상공인의 채무 원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 상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새출발 기금입니다. 아하, 이제 아시겠죠? 그렇구나. 논란이 많이 됐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원금 감면과 그 다음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저리 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금 해주는 거, 그게 새출발 기금이라 이제 아시겠죠? 근데 왜 오늘 여정이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9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부가 너무 빨리 발표하다 보니까 아직 8월 13일이잖아요. 계속 예측된 정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바로잡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 보도할 정도면 유튜브 안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정부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필연적으로 언론에서 잘못 나왔던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 정부는요, 어쩔 수 없이 새출발 기금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지금 새출발 기금이 9월 말에 들어가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바, 기조, 그 가이드라인을 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은 이 정부가 지금 잡고 있는 새출발 기금의 구체적인 안을 이 보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새출발 기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 새출발 기금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8월 7일 날 보도를 했는데 야, 그거 잘못된 거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기사 내용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입장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지금 새출발 기금의 내용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금융위의 입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위는요, 금년 2차 추경, 그죠? 2차 추경 때 이제는 뭐 합의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재원을 마련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 부실의 대응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게 바로 새출발 기금이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권의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그 언론에서 뜨거웠던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죠. 새출발 기금이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이건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감면율을 1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새출발 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라고 이제는 금융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새출발 기금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새출발 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죠. 신보기의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 재원 지원을 고려하여 원금 이자 감면율 등 일부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소상공인과 맞춰서 조금 더 조정한 것 뿐이다라고 금융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득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새 출발 기금이 딱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이제 시장에 미리 이렇게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시장이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변할 거야. 뭐 이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은행이나 또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준. 그런 데서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0.75% 포인트 금리 올릴 거야. 이럴 분위기가 있어. 이렇게 미리 먼저 시장에 던지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좋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런데 정책은요. 어설프게 지금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막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새 출발 기금이에요. 이거 정부가요. 7월이죠? 7월쯤에 새 출발 기금이란 가칭으로 이거 할 거야. 근데 원금 감면해줘. 이걸 발표한 거예요. 소상공인 원금 감면해줄 거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원금 감면해줄 거야. 포함돼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원금 감면이라고? 그러니까 막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은 소상공인만 혜택 받는다고 막 뭐라 하고 소상공인 욕 다 들어먹는 거죠. 난 해당도 없는데? 원금 감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언론에서 그게 또 자극적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원금 감면은 원래 있었어요. 신보기에서 나왔던 아니면은 뭐 법원의 개인회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원금 감면이 최대 90%래 갖고 빚의 거울을 그냥 탕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영업자를 빼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막 자영업자를 뭐라 하는 거죠. 왜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금융위가요.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금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나의 대출을 내 빚을 연차만 하면 안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럼 막 일부러 연차하겠다는 분도 나오고. 진짜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정보를 알면요. 여러분 감히 연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일부러.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소득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 기금은요.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예요. 이거 옛날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 과거에 우리는 신용불량자를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보세요.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그러니까 원금 감면 받으신 분들은 어떤 대상이냐 이거 갖고 이게 힌트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자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해야 되고요. 신용불량자여야 돼요. 과거의 신용불량자여야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별표 5개 신용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담보 채무 있으신 분들은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 감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채무가요 신용채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금 감면. 지금 정부가 이걸 발표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으면서 야 원금 감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원금 감면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신용채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보채무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담보를 잡고
이걸 안 갚았단 말이야. 그럼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함부로 연체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못 드시겠죠. 예. 정말 잘못된 정보가 커뮤니티 안에서 나 일부러 연체해야지.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야,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이게 뭐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안 되죠. 신용카드 안 되죠. 당연히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등 7년간의 장기간의 동안 정상금융 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정부는 해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 장기 90일 연체해서 이거 채무에 대해서 탕감 받으려고 고의로 신용불량자를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대국민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장기 채무 90일 이상 연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90일 연체하면 뭐 원금 탕면해 준대 이런 얘기가 막 시중에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장기 연체 90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연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신용불량자 이게 연체 90일이면요 거의 금융활동을 이제 못해요. 거의 뭐 신용카드 뭐 대출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지. 90일 동안 연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작정 그냥 본인들은 다 알고 있죠. 본인들은 신용불량자 되면 아니면 90일 장기 연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똑똑하신 분들에서 알고 있죠. 근데 일반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체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정확히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일부러 연체해야 되겠다 뭐 일부러 연체해야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앞으로의 사회생활 할 때 큰 정말로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또한 60에서 80% 수준의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 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라고 했는데 과잉 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잉 부채 분이 뭔지. 자, 이걸 보겠습니다. 가령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부채가 1억 원인데요. 부동산, 동산 등 자산이 1억 5천만 원인 차주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채가요. 내 자산보다 더 적은 겁니다. 그죠? 과잉 부채는 뭐야? 0원이에요. 이런 분들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채가 1억 원인데 장기 연체가 됐어요. 90이 넘어갔어요. 그럼 난 해당되겠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인의 부동산과 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원금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잉 부채분에 대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진짜 원금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족들은 뭐 원금 감면 90% 이거를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대하실까봐. 이 기대가 커지면 실망감도 커집니다. 그죠? 한두 번 당했습니까?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면 이것만 또 바라보고 있을까봐.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대안 프로그램. 그죠?
제가 다 말씀드리죠. 다 하나하나 까드렸잖아요. 실상을. 겉만 번지려 하고 뭔가 화려해 보여. 뭔가 대책이 될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지원을 받으려고 가보면 정말 소수만 지원받게. 물론 그 소수 분들이 지원 받으셨어요. 제 댓글도 남겨주십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정보 줘서.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원금 감면이요, 받는 분들은요 정말로 소수일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정부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처음에는요 막 신나게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도와준다.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이제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엄청난 논란이 생깁니다. 막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 정말 까다롭게 정말 아니 이거 될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진짜 정말로 이런 분들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은 아니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90일 만기 연체를 하는 신용불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재산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재산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극소수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들을 실제로 도와주려면 좀 대상자를 좀 넓혀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간다 그러면 진짜 극소수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를 넓혀줘야 돼요. 이거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좁아서 지금 해당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대를 넓혀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설프게 너무 빨리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아무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9월 말쯤에 이제 결정돼서 확고한 이제 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 감면 한도 보겠습니다. 원금 감면 한도 및 평균 감면율을 했을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감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부는 이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정부 이게 계속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정부가 이제 와서 막 까다롭게 이게 구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원금 감면율 90%,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 감면율 90%를 받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다. 그러니까 90% 원금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기본 조건에 장기 연체 90일에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야지만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받기가. 이럴 거면서 왜 초반에 발표했을 때 마치 소상공인들이 원금 감면율 70% 원금 탕감 될 것처럼 왜 얘기하냐고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게. 안 그런가요? 이게 팩트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겠구나. 새출발 기금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알자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자, 원금 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 정보를 등록하여 잘 보이죠. 신규 거래,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원금 감면 차주에 대해서는요,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기록에 남잖아요, 여러분. 꼬리표처럼
계속 꼬리표는 따라다니잖아요. 취업도 안 되잖아요.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고요. 공무원 취업 당연히 안 되고 이게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새출발기금 이용 정보. 만약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공정보로 기록 등록된대요. 이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사람이야라고 꼬리표가 단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된대요. 신용산 페널티가 부과된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진짜. 이럴 거면서 왜 이럴 거면은 뭐하러 지금 저기 소상공인을 기대하게 만드냐고요, 제 말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처럼 꼬리표가 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신용회복 중이야. 개인회생 중이야.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이제는 파산 결정됐어. 이렇게 꼬리표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서 이럴 거면서 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막 유튜브 보면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정말 제가 불만이 뭐냐면 마치 소상공인들을 정말로 뭐 이거 받으면 뭐 새출발기금 받으면 뭔가 정말로 나의 모든 빚이 탕감될 것 같고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털어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언론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꼬리표처럼 신용상 페널티가 계속 부과돼요. 신규 금융거래 제한됩니다.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정부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잘했던 거 다 칭찬하고요.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 박수치고 이런 거는 정말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부가 지원하고자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전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지금 이게 기대를 너무 불러일으켰어요. 진짜.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무엇인지, 새출발 기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새출발 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에서 5%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론에서 새출발 기금은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서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신문에서. 그래서 이게 금융위가 그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직 확정된 사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3에서 5% 금리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헐값 매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권 매입 시 기준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하고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이건 은행의 문제입니다. 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히 개인적 생각은 은행도 감수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였어요.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은행이 왜 부채를 떠안아야 되냐 은행 손해본다. 아니 은행들도 그럼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들 이렇게 어려우면 그동안 소상공인들 이자로 해서 많이 배불렀잖아요. 솔직히 은행들 소상공인들 꼬박꼬박 내는 이자 가지고 그만큼 많은 금리차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배를 불렀으면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 어느 정도 감당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여러분은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은행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결국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잘한 거예요. 정부가 요거는 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새출발기금 조정대상 차주의 채권을요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채권 추심, 그러니까 매입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그걸 받아서 채권을 이제 사갖고 추심업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또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못 팔겠어요. 이걸 제3자에게 이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정부가 잘했다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서 이거는 잘한 거예요. 제3자에게 채권 매각하지 못했던 건. 예. 저는 이거 잘했다 봅니다. 이거 아무튼 깊은 얘기는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거는 얘기도 뭐 여러분하고는 물론 상관은 있겠지만은 이거를 이해하려 그러면 굉장히 채권 매입을 어떤 시스템인지를 다 설명해야 되어서 굳이 여러분 알 필요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냥 잘한 것도 있다, 정부가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 운영반을 발표하여, 자, 이게 스케줄이죠. 자, 8월 중이에요. 지금 8월 13일입니다. 8월 중에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 나와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9월 하순 제도 시행 시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죠. 자, 8월 중으로 이제 세부 운영 방안을 이제 발표합니다. 정부가 금융위에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막 논란이 있을 거예요. 또 이랬다 막 서로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럼 막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9월 하순에 시작을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시작은 9월 말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9월 하순 제도 시행 시까지 이 충분히 의견을 이제 설명하고 들었던 피드백, 비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이제 거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공문이.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 정부를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저는요, 뭐 정부 입장을 또 대변하는 것도 아니죠. 소상공인 중심으로 봐요. 저는 뭐든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시각으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새출발 기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중심으로 보거든요. 우린 같은 팀이고요. 같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이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제가 약속은 드렸어요. 언젠간 할 겁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가구를 위해서도 좋은 정보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특고 프리랜서 관점에서, 그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시각이고 같은 팀이라는 거겠죠. 여러분과 우리는 한 팀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한 팀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야, 원금 감면에 진짜 까다롭구나. 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도 말하려고 한 거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단계 더 우린 나아가야죠. 까다롭게 하지 마.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채무 조정이잖아요. 그럼 내 채무 조정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 우리의 기준인 거죠. 안 그런가요? 아니,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 와도 너무 까다로워갖고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관점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요즘 바라본다 그러면 당연히 조건을 좀 까다롭지 않게 해줘야죠. 채무조정 정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관점을 이제 달리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 이렇게 까다로우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움이 되겠어? 이거 아무도 많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말만 뻔질하고 또 실속은 없잖아. 이런 거예요, 제 입장은. 소상공인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도움 되게끔 지금부터라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소상공인분들이 실제 이 새 출발 기금을 이제는 9월 말에 시작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자영업자들한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진짜 이걸 이대로 가면은 소상공인들 진짜 자영업자들 별 큰 혜택이 없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야, 정부가 많이 도와주잖아. 정부가 뭐 해주잖아. 원금 감면도 해주잖아. 원금 감면은 지금 뭐 될 사람 아무도 없겠구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나요? 아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소상공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사실이 팩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새 출발 기금이 뭔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조건이 바뀌면 땡큐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결론에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그 장사,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요. 제가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한 한 명이라도 고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한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고객을 또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 소상공인들은 고객과 뭐 적대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고객들, 손님들 얼마나 한 단골 손님들 얼마나 가족이잖아요. 정말 그분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먼저 충실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챙겨드릴 겁니다. 새 출발 기금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조건이 덜 까다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이 이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돼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영상의 요점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2분이 지나갔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러니까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정 가족은요, 그냥 여정 패밀리는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뎁스 있는 정보, 그러니까 깊은 정보를 세밀하게 알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누르셔서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또는 설명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설명이 32분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요 좀 여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출발 기금 사실 이거를요 평일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근데 계속 막 소상공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막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더 시의성,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알아야 될 정보들을 이제 그날 드렸고, 요거는 제가 오늘 좀 날을 잡고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좀 깊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열정, 여러분에 대한 사랑,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32분 영상 못 찍죠. 32분 넘어가는 영상 편집까지 하면 굉장히 오래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항상 있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주말 장사 잘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비 피해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비 피해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 특히 지하에서 영업을 하셨던 많은 분들,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셔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속히 좀 피해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께서 혹시나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제인가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좋은 글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이라서 한번 여러분께 같이 읽어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격려라는 글이었는데요. 김이율 작가가 쓴 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글에서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제목은 격려입니다. 많이 넘어지는 사람만이 쉽게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넘어질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눈물 흘린 그 자리가, 포기하려 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이니까 가능합니다. 당신이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니까. 힘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김이율 작가의 글이고요. 참 좋은 글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늘 해왔던 얘기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요.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비 피해가 없더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 제가 격려해 드리고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8월 13일 토요일날 오후 지금 5시 6시가 넘어갔네요. 네, 오후 6시에 제가요 여러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지금도 콜을 기다리고 계시는 또 많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 또한 지금도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매출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8월 13일 오후 6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원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정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겁니다. 한편으로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 찍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는 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루 쉬고 찍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마음은 그래요. 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데 한번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좀 안 돼, 이런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저는 늘 건강할 거고요. 늘 잘 될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늘 잘 될 겁니다. 늘 건강하실 거예요. 말이 씨가 돼서 항상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혹시나 제가 하루 제 얼굴이 안 보이면 많이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참.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늘 여러분 생각할 거고요.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우시면 저한테 한번 댓글 줘보세요. 이렇게 유튜브로 여정님 저 외로워요 이렇게. 그러면 말할 상대가 필요해요. 그러시면 한번 라이브로도 같이 라이브로 만나면 우리 덜 외롭지 않을까요? 뭐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라이브로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늘 정말 제가 여러분께 받은 사랑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각해요. 초심 잃지 않아야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오늘 꼭 알아야 될 정보가 뭐지? 요즘에 경제 정보가 뭐가 있지? 정말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열정, 여러분에 대한 관심, 또 사랑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많이 소통해서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 길었죠? 한 40분이 넘어갔네요. 40분 영상을 찍는 저나 40분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나 역시 우리는 여정 가족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복을 빌어주십시오. 저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